안녕하세요. 박미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S&P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미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S&P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저한테 상담 요청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제, 저희들 비즈니스에 보시면, 방법과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향. 오늘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룹을 키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실 방향이죠. 내 비즈니스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복제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상담이 나옵니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중요한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과 또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파트너의 자세가 있겠고 또 스폰서의 자세가 있겠죠. 파트너의 자세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 여러분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역시나 비즈니스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오셔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돈 문제, 또 부부 갈등 문제, 이사 문제, 카드값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상담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상담하시면 일단 스폰서도 난처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족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을까? 난 스폰서인데. 나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스폰서고, 스폰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등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등대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난처하게 이런 걸 나한테 상담을 할까? 그러니까 들어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들어줘서도 안 되잖아요. 사이가 자꾸 좋았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는 비즈니스적인 걸 가지고 상담을 오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절대로 상담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받아줘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겠지만 비즈니스 갈등 문제는 또 괜찮습니다. 스폰서 자세 볼까요? 스폰서의 자세는 일단은 파트너가 오셨으면 끝까지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70%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른다든가, 그건 아니지, 반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또 왕년에 고려장 얘기를 합니다. 아이 사장님 지금은 포시라와 왕년에 어쩐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항상 파트너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그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파트너 입장 제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전화 한 통 없다가 또 핀 도전할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핀 도전할 때만 와요.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경상도 말로 제가 이달에 PD를 가야 됩니다. 몇 개 도와줄랍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이미나 도와줄 걸 계산해서 핀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 계열패로 몇 개를 받아서 내가 몇 개 투자, 이런 식으로 핀 계획을 하시는 분. 그런 것 때문에 스폰서를 찾아오시는 분 정말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사업답게 하셔야 되겠고, 의존해서 직급을 간다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핀을 가면 PD 가서 PD 절대 유지 못하죠. 바로 디렉터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 도전할 때 그런 마인드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갈등 문제 아니면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스폰서에게 찾아오는 또 뭐 아쉬울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이런 상담은 안 하셨으면 참 좋겠다. 아마 우리 리더들 모두의 한 번쯤은 아마 겪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요구한 분도 또 그걸 상담을 받은 분도 결과적으로 좋은 감정은 없더라. 서로가 소원해지더라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스폰서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해낼 수 있어요. 사장님 그래서 존경합니다. 항상 동기부여, 가능성 부여.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마지막은 항상 격려와 인정과 또 칭찬 그리고 대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상담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상담은 저희들 스폰서가 이제 비즈니스 스폰서가 있죠. 자, 비즈니스 스폰서에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PD 이상에게 상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에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PD고요. 위에 있는 스폰서도 PD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상담을 합니다. 자, 이미나 핀이 같다는 건 그 정도 마인드, 생각이 거의 수준이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위로 올라가면 프레지덴셜 사파이어가 있겠죠. 이분에게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한테 상담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우산 씌우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직급이 높은 스폰서에게 상담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잘 모르면 물꼬를 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파이어는 또 그보다 높은 루비에게 또 그보다 높은 다이아몬드에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정해진 한 사람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당연히 이분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 1에게도 가고 스폰서 2에게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차여차한 일로 이 위에 있는 스폰서 2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계속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원칙은 이분에게 받는 거죠. 한 분에게만 받으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정도는 있습니다. 정석은 없어요. 같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분에게 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은 이제 부부인 경우가 있어요. 부부 사업자. 상위 스폰서가 부부입니다. 역시나 부부도 한 분에게만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 스폰서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그분에게만 가셔야 됩니다. 남편분과 상담을 했다면 그분에게. 왜요? 부부도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혼선이 와요. 그리고 부부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같이 하실 때는 서로가 간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각자를 인정해주는, 밖에서는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내부에서 서로 가벌론박 막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했어야 되지. 이건 잘못했잖아. 지적질 비슷하게. 가까울수록, 부부일수록 서로 칭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움이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가까울수록. 상담은 꼭 한 사람에게
하셔야 혼란이 없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초보자는 상담의 기본은 바로 전화입니다. 초보자들은 매일 전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통화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 그리고 대면 미팅 있죠. 대면 상담은 주 1회 정도가 좋습니다. 초보자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직급이 올라가죠.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전화 통화를 늘 하시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미팅 상담을 하셔야, 대면 미팅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PD에 올라오시면 PD는 상담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PD 사장님들도 역시나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좋고요. 또 이 정도가 되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도 해본 사람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해보면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찾아와도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상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에 있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상담을 박진희 스폰서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전화로 한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했으면 스폰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누구를? 파트너를. 어떤 얘기를 오픈했을 때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스폰서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으로 믿었던 분이 스폰서님이셨고 스폰서님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상담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합니다. 예전에 저의 또 다른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요. 어떤 상담을 했는데 날이 새니까 전국이 다 알아요. 그때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분에 대해서 험담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 파트너도 상처를 받겠구나. 남을 보고 깨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일파만파로 전달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으면 결국 나의 내적 성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직급이 올라와도 역시나 상담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더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구에게 할 것인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을 하면 주로 핀에 가는 상담만 합니다. 직급 상담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나 상담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담은 바로 툴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CD를 듣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까지 유니시티의 정확한 비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업을 3개월하고 1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확신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져 있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사업한 지 1년밖에 한 달밖에 되지 않아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 몰라서 하는 얘기구나. 남들이 그 다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피라미드 얘기하시는구나. 그거 파는 거 좀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업 좋아하세요? 영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신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는 분들은 일단 유니시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시티 이야기라든가 비즈니스 샌드북이라든가 왜 바이어스 라이프인가 이런 책들이 중요하고요. 또 김태수 박사님 책도 중요합니다. 읽고 있지 않다면 권해주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지금 현재 이런 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책을 선물로 한 권 줘도 괜찮습니다. 그는 자유죠. 이렇게 하라는 건 없고요. 또 의학 전문가가 바라보는 또 유니시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직 확신이 약할 때. 그러니까 툴 상담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유니시티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 확신의 수준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툴은 중요합니다. 내적 성장을 올리는 것도 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내 사업이 될 수 있는 확신의 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툴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행동이 좀 부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확신은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머리형들. 이 사업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비전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가마솥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은 머리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하도 머리가 커서 담은 게 많으니까요. 자빠지면 못 일어난다고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좀 부족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1년 안에 무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든가 부자의 5가지 비밀이라든가 뭐 복제의 기술 뭐 이런 책도 좋습니다. 또 이 파트너와 갈등이 많으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늘 파트너와 갈등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인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많은 걸 겪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B라인과도 보니까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너무 안타까운 건 같은 문제가 계속 다른 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탓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문제가 라인마다 일어난다면 분명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많은 라인 중에서 A라인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리더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 리더, 뭐 핵심 리더, 뭐 코어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리더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 문제가 심각한 두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칭찬,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칭찬.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가교 역할. 근데 문제를 더 일으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양반에게 만났을 땐 이분 험담을, A를 만났을 땐 파트너 험담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나를 반성. 그러나 한 라인에서만 일어난다면 나는 가교 역할.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책을 권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잘못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사람은요.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기분 나빠하셔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조금 오픈마인드면 길을 열고 반성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두 눈이 그래요. 두 눈이 남보라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남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잘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지적질을 당하는 건 죽기보다 못 견딥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떤 책을 읽고 있나 보시고 잘 맞는 책을 읽고 있다면 그 책 참 좋은 책인데 끝까지 이왕이면 좀 속독만 하지 마시고 정독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맞지 않은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 그 책도 참 좋은데 이런 책은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끔은 리더십이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족하신 분은 방법적인 책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경우에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권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도 괜찮겠고요. 뭐 요즘 좋은 책 참 많죠. 토드 스미스의 어떤 강의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시고 툴 상담을 통해서 잘 안내해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툴 상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뭐냐면 바로 스케줄 상담. 여러분 시간도 경영입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 어떤 분은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으로부터 A그룹은 방대하게 커요. 그런데 B씨가 아주 약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A레그만 커. 그래서 스케줄 상담을 봤더니 바빠. 왜 바쁜가 봤더니 A에 여기 A도 봐주고 A에 B도 봐주고 A에 C도 봐주고 혼자 바빠요. 이분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니까 거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파트너 A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트너의 A, B, C를 다 도와주는 게 이 A를 도와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업은 바로 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저희들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주력 레그, 한 레그는 같이 키워나가는 거고요. 스폰서님이 후원을 할 때 내가 그 방법을 보고 배워서 B와 C를 형성시키는 거고 육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 못해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의 파트너들도 계속 누구만 찾아요? 여기만 찾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T는 성장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이분을 죽이는 거예요.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이분을 찾지 않아요. 다 누구를 찾아요? 나만 찾아요. 또 가끔은 그걸 즐기시는 분이 계시던데 나를 찾으니까 막 내가 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막 우월한 것 같고 내가 막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걸 즐기시는 분이 있던데 사업은 사업의 논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있어요. 이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의 핑계 아닌 센스라고 할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 B라인을 도와달라고 하면 얘기를 하죠. 어머 사장님 제가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이 안 되고요.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자꾸 이분이 할 수 있게끔 이분이 어때요?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폰서가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스케줄 상담을 안 하면 계속 끝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말라 죽어요. 나중에는 한 그룹만 비대하게 커져 있는 매출은 많지만 수입이 적은 매출은 크고 있지만 성장이 없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추월하죠. 추월할 때는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가 다 해서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은 우산 씌우기다. 그런 경우 제가 가끔은 보는데 이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 상담할 때 스케줄 상담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B라인에도 C라인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A레그에 60%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B레그에 약 30% 시간 투자하시고요. C레그에 10%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PD 정도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이젠 줄이셔야 돼요. 50%. 줄이시고요. 그럼 나머지 10%를 어떻게 써요? 다시 퍼스널 늘리는 데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핀 성장이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0%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B레그에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30%에서 50%로. 그리고 여기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30%로. 거기 나머지 10%는 또 퍼스널. 그래서 항상 퍼스널을 키우는데 시간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파트너는 성장하고 나는 하지 못함을 원망해보면 원망할 수가 없는데도 원망해요. 본인이 시간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시간을 잘 쓰시길 바라겠고 스케줄 상담하실 때 요즘에 이제 소비자 관리 노트가 참 잘 돼 있죠. 자, 소비자 관리 노트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서 어디에 시간 투자 또 소비자는 잘 만들고 있는지 아까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홈파티, 홈미팅 아니면 줌미팅 아니면 창업만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조금 봐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스케줄 상담, 시간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레그 상담입니다. 자, 레그 상담은 이제 여러분들이 레그 도표를 그려 오셔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 자유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세모다. 그리고 예비 사업자는 네모, 사업자는 미팅에 나오고 있다, 세모 이런 식으로 도표를 조금 그려 오셔서 이제 이분의 분포도가 소비자가 많은지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는 많은데 소비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비 사업자는 많은데 파트너가 없어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고 도표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포도가 역시나 다 중요하지만 소비자 중요하고 예비 사업 다 중요합니다.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내가 모를 때는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 상담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멤버 상담 있습니다. 멤버 상담. 자, 네 번째 이제 멤버 상담인데요. 자, 멤버 상담은 뭐냐면 현재 내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가입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지금 회원가입되어 있는 멤버가 몇 명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 셀프 체크가 있어요. 셀프 체크. 멤버 상담을 하실 때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몇 명에게 알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명에게 알렸느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몇 명이 먹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오토십을 몇 명 신청했느냐. 네 번째입니다. 미팅에, 여기서 미팅이란 홈미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각 뭐 라인 미팅도 있겠고 또 소그룹 미팅도 있을 겁니다. 몇 명을 초대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내 파트너, 나처럼 사업하는 파트너가 몇 명이냐. 셀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알리기는 100명을 알렸습니다. 근데 제품을 먹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에요. 근데 오토십 신청은 3명입니다. 그리고 초대자도 없고요. 현재 파트너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 잘 보시면요. 자 100명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 사람이 50%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근데 오토십이 지금 현재 10%도 안 되죠? 그러면 왜 오토십이 작을까요? 본인이 오토십을 강조를 안 했거나 장점을 얘기하지 않았거나 장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토십을 통해서 당신의 건강을 평생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혜택 오토십의 7%, 수입의 35%, 42%의 혜택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오토십이 적을 수 있어요. 문제는 초대도 되지 않았어요. 왜 초대가 안 되었을까요? 비전 제시가 약했겠죠. 아니면 초대 기법이 약하거나 비전 제시가 약하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자는 없겠죠. 셀프 체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몇 명에게 지금까지 알렸고 몇 명이 제품을 먹고 있고 제품을 한 번 먹었는 사람이 50명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이 3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100명한테 알렸는데 3명이 먹는 거예요. 적어도 100명한테 알렸으면 아무리 적어도 30명은 오토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품만 얘기한 건지 내가 먹고 내가 좋은 것만 제품을 얘기할 때도 역시나 이 제품이 정말 왜 필요한지도 그리고 비전 제시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셀프 체크를 하실 때 이제 명단이 있을 건데 가끔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알리기는 많이 알렸는데 아까처럼 애용자가 적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가 누구에게 전달했냐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냐.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적 위치가 상, 중, 하가 있을 겁니다. 상, 중, 하. 즉 나의 위치가 예를 들어 상이다. 그럼 이분들은 제품은 충분히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비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언제까지? 내가 결과를 낼 때까지. 거꾸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 없다.
소비자도 없다. 그러면 여기만 공략한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사회적 이치가 상이다. 소비자는 많지만 사업자가 없죠. 그래서 내 명단 중에서 사회적 이치가 중 정도 있는 분에게 우선순위로 알리는 거예요. 자, 소비자도 없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나는 내 명단 중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 여기에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비자와 사업자가 적절하게 분포가 돼요. 근데 가끔은 보면 막 의사 집단만 알린다든가 무슨 회장단만 알린다든가 막 사회적 지위가 막 너무 높은 거기만 막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내 파트너는 생기지 않을까? 저는요, 소비자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위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있어요. 환자. 역시나 매출은 많이 뜹니다. 매출은 많이 뜨는데 사업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반건강. 아주 건강. 내가 지금 너무 건강하다. 내 주변이 너무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제품을 얘기해도 나 먹지 않아도 돼.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소비자 구축하기 참 어렵죠. 그런 경우 어때요? 역시나 내 주변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반건강. 환자만 찾아다니시는 분은요, 파트너 없습니다. 환자만 만나면 결국 본인이 환자가 돼요. 호전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호전 반응 해주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이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의 주변 명단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반건강. 그래야 멤버가 늡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내가 타겟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 중년이라고 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또래 집단이죠. 그러잖아요. 할배 주변에 할매 있고 할매 주변에 또 할배 있고 계속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어때요? 노인정이 되죠. 젊은 친구 보겠습니다. 20대 주변에 20대 처자 있고 총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꿈은 많죠. 근데 끈기가 약해요. 네트워크 구성하기에 시간이 걸려요. 역시나 나이가 많으신 분 내 명단 중에서 나보다 적어도 10살, 20살 아래 나이가 너무 젊다면 나보다 10살 많은 명단 중에서 중간으로 타겟 멤버가 늘지 않는 경우는 누구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는가를 체크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통계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적으로 없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없는 분들은 오시면 창업 걱정하시고요. 또 뭐 세미나 비용도 걱정하시고 또 3, 4, 5 모여서 뭐 밥값 걱정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스티는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다시 오자. 그러니까 부업하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노동 수입이 아니잖아요. 인세소득.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그러나 이 계단은 그냥 계단이 아니라 누적 계단이더라. 사장님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명단을 바꾸셔야 돼요. 명단을 바꿔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면 상담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 상담할 때는 셀프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꿈과 목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가 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8단계.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이죠. 네 번째가 올바른 접촉과 초대. 다섯 번째가 사업 설명. 여섯 번째가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상담이 있겠고요. 마지막이 이제 복제입니다. 이게 성공의 8단계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핑계를 대.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원하는 미팅에 아니면 유튜브 강의 좀 들으라고 해도 그 시간만 되면 꼭 일이 있죠. 하필 2시만 되면 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들어도 되겠지만 현장감을 느끼려면 그 시간대 듣는 게 참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주변에 이제 다 갑시로 만들어요. 뭐 갑자기 손님이 오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1년이 지나도 핑계를 댄다고 하면 이분은 결단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찾아주셔야 돼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 원하는 꿈이 뭐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냐? 진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작은 거부터 보자. 정말 작지만 소중한. 또 가슴 절절한 거 없냐? 아니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줘서 아픈 거.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가슴 아렸던 거. 남편 안에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적어보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성공인데 성공하려고 하면 성장을 해야 되죠.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공이 어렵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다시 오셔야 돼요. 정말 작은 꿈부터. 정말 크고 원대한 꿈까지. 물론 봉사도 좋고 나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눔을 얘기하고 있고 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뚜벅인데 작은 아반떼라도 필요한데 막 벤츠를 얘기하고 있고 롤스로이스를 얘기합니다. 너무 멀어요. 꿈은 멀면 포기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언제까지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핑계를 댄다. 아니면 아직도 누구 탓을 한다. 결단된 게 아니에요. 환경 탓, 스폰서 탓. 요즘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밌습니다. 어떤 팀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팀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된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환경이 자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이렇게 보면 결단되신 분들이 많고요. 그 리더가 결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사업이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그것도 탓이죠. 그런 분은 결단되지 않은 분이다 라고 체크하시고 꿈을 체크해 주세요. 사장님 꿈이 있습니까? 일단 작은 꿈부터.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지금 현실이 사골세다. 그럼 내 집 장만이다. 그럼 작은 거부터. 어디로 가고 싶냐? 자꾸 이렇게 정말 마음 안에서 뭔가 꿈틀 그림이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장님 할 수 있습니다. 유니시티니까 할 수 있다. 우린 다른 대안이 없다. 유니시티가 대안이다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지금까지 해왔던 건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나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우리 바꾸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탓을 없애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담에서. 그 상담은 항상 끝나고 나면 가슴에 울림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상담을 참 잘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폰서님 저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요.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면 뭘 체크하셔야 되냐? 명단을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셀프 체크에서 얘기했듯이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포커스. 아까 상중하 얘기했죠. 이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파트너는 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장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일단은 사업 설명과 후속 조치 체크와 리더십. 자, 리더십은 뭘까요? 나를 따르는 것? 이건 20세기 리더십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본보이는 겁니다.
모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리더가 리더십이 없다, 신뢰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언행일치 안 된다, 모범이지 않다. 그 그룹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그룹을 보고 있지만 최고의 리더가 리더십이 없죠. 신뢰가 없죠. 뒤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파트너들이. 근데 정작 본인이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더라고 맨날 파트너 탓을 합니다. 그분도 역시나 직급은 올라왔지만 결단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직급하고 무관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리더십이 높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직급이 높다고 리더 아니에요. 리더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요. 리더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내 그룹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리더십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모든 건 본인 탓이에요. 특히나 그룹을 끌고 있는 리더분들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이 되지 않는다면 리더의 리더십과 본인의 리더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뭘 리더 그러면 상위 다이아몬드만 생각하시고, 스폰서 얘기하면 자기 외 스폰서, 파트너 얘기하면 자기를 빼버리던데, 여기에 모든 단어는 본인입니다. 리더도 본인이고요. 스폰서도 본인이에요. 이미나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폰서,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죠. 본인을 대입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속 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는 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택이 중요하냐, 아니면 후속 조치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지만 사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식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지식 기반 위에 경험이 있고요. 경험 위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단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시간도 그냥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직급은 높지만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요. 직급이 낮아도 기간이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를 인정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직급은 낮지만 오래되신 분,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그게 우리 연륜이라고요 생각을 합니다. 연륜 있는 분들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육은 후속과 지대한 연관이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상담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HHCC. 경상도 말로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까라면 까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사실은 HCC는요, 맞지 않아요. 여기서 복제는 올바른이 붙어갑니다. 올바른 정신 복제. 올바른 리더십 복제. 올바른 방법 복제. 올바른 방향 복제. 올바른이 들어가셔야 돼요. 올바르지 않으면 복제되시면 안 돼요. 올바르지 못한 분에게서 사업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와 일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죠.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분은 예전에 배웠던 거를 못 버려요. 처음에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디에서 배웠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정신 위에, 토대 위에 올바른 방법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향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더라. 저는 이 사업의 능력, 스킬과 인성 게임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 인성이 이깁니다. 남는 자가 승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성이 갖춰지신 그런 분들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없는 회사는요. 걸러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걸러지고요. 시스템이 있는 회사는 걸러질 사람이 걸러지더라고. 시스템이 없으면 정말 남아있어야 될 사람을 떠나보내요. 괜찮은 사람을 다 떠나보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리더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못하면 괜찮은 사람을 다 보내십니다. 보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 보내요.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아닌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진 리더의 그룹을 보면 갈 사람이 가더라고. 괜찮은 사람이 남고. 우리가 크게 보자면 멤버에 보자. 이 속에 리더가 몇 명이냐 중요합니다. 이 속에 리더가 몇 명이냐. 한 번쯤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인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인의, 예, 지, 신 얘기해요. 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의리를 얘기하고 있고 예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인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사실 이제 예절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 씨가 게스트로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일을 상당히 좀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딱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인사하는 거였다. 자기는 3초 인사를 지금도 한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1, 2, 3 때까지 고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아, 참 예의 바르구나. 저 사람 참 인성이 괜찮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인성을 평가받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때문에 평가를 잘못 받는 경우도 있으시죠. 예절만 잘 차려도 그런 경우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뭐가 안 되는지. 그래서 안 되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 전 단계. 그것도 되지 않으면 다시 그 전 단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마도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직급 상담입니다. 5번째, 직급 상담. 자, 이 직급 상담은 멤버와도 아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핀을 보실 때 잘 보세요. 디렉터와 시니어 디렉터는 멤버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혼자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어렵습니다. 이 디렉부터는 반드시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직급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멤버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인당 객단가를 약 20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멤버는 어디에서 멤버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시스템 데이나 리더십이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에 오는 멤버를 보시면 돼요. 중요한 미팅에 오는 멤버가 이 디렉 같으면 우리가 매출이 500, 1000, 500, 200이죠. 인터넷 점수로 말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저도 방송이라 그래요. 자, 2000, 1500이죠. 이게 이제 이 디렉터예요. 그러면 2000, 1500이면 3500이 매출입니다. 적어도 멤버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냐면 20분 정도가 있어야 이 디렉이 가능합니다. 그럼 2는 4000 볼륨이죠. 정확한 볼륨은 어때요? 3500이죠. 그러니까 200명이면 차고 넘쳐요. 이게 유지될 때가 되면 PD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면 차고 넘치는 이 디렉터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PD가 보인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명 정도면 PD 도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최하 인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PD를 도전하신다. 그러면 객단가를 200으로 봤을 때요.
세미나 인원이 적어도 몇 명이어야 되느냐? 40명. 그러면 248 볼륨이 얼마예요? 8,000이죠. PD가 4,000, 2,000, 1,000이니까 7,000이죠. 넘치는 PD가 돼요. 그 도전이니까 한 바퀴만 굴리면 되죠. 그러니까 도전은 여기서부터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스폰서님 저 이달에 PD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러신 분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PD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래요 사장님? 그럼 어디 한번 PD 가봅시다. 그런데 미팅에 나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팅에 나오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나 멤버가 좀 부족하다. 최소 인원이 20명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달은 PD 가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10명을 더 늘리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겠냐. 사장님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다. PD를 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PD 가고 난 이후를 내가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멤버 상담 없이 PD만 가버리니까 가서 디렉터로 떨어지는 거예요. 디렉터로 떨어진 이분은 오토십 신청도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많죠. 멤버를.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멤버가 40명이 됐어. 그런데 PD를 안 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장님, 피는 때가 있다. 지금 가셔야 된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그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자기 자신이라는 거. 멤버가 40명이 넘어요. 근데 PD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날 앉혀놓고 사장님 PD 가셔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왜 가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P는 매출이 자연스럽게 오면 늦다. 조금은 도전해야 된다. 근데 멤버가 40명이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장님이 가셔야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거구나. 가장 좋은 영향력은 성장하는 스폰서를 보는 거다. 스폰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멤버가 40명이 되는데 아직도 PD를 못 간다.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사장님의 파트너가 다 알고 있다. 동기부여 안 된다. 갑시다. 제 앞에서는 얘라고 하더니 안 가시더라고요. 4년 전 얘기입니다. 안 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갑니다. 2년 뒤에. 2년 뒤에 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스폰서님, 2년 전에 갔으면 제가 지금 사파이어 넘치게 갔을 건데 제가 스폰서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 사파이어 언제 갈까요? 지금 때다. 가셔라. 그랬더니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가시니까 어때요? 사업이 확 성장을 했죠. 본인이 사파이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파트너가 사파이어 따라왔습니다. 밑에 줄줄이 PD가 생겼어요. 핀도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멤버가 되지 않는데 과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멤버가 되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겠다.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멤버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멤버와 직급이 함께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파이프라인을 건강하게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핀도 때가 있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파이어도 마찬가지고 루비도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멤버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세미나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자 객단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객단가가 200이라 그랬죠? 그럼 매출 얼마 나옵니까? 4억이 나오죠. 우리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돼요? 3억 2천, 1억 6천, 8천이죠. 그죠? 그러면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하면. 그죠? 5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가셔야 돼요. 이 정도면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약간 도전은 필요합니다. 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한 2억밖에 안 된다. 그럼 가시면 안 되죠. 이런 그림을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그려 가시기를 바라겠고 P는 욕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멤버가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멤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꼭 가는 게 맞다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급 상담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이 있겠지만 셀프 상담도 중요하고요. 성공의 8단계를 나열해서 해주는 상담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상담의 깊은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역시 스폰서님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파트너와 상담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또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뭐 부모 자식 사업이니까 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담을 주기적으로 했던 파트너는 아무래도 좀 정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실수를 했으면 좀 덮어주고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지켜주고 가능성을 부여시켜주고 그다음에 칭찬과 격려로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가능성. 사장님 이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폰서는 등대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만 하세요. 그러나 정도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상담의 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